인공지능의 역사에서 2017년은 인류가 언어를 기계에게 온전히 가르친 원년으로 기록된다. 그 중심에는 구글 브레인팀이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었다. 이 논문은 기존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처리하던 방식인 순환신경망 RNN과 합성곡, 신경망 CNN의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제안하며 생성형 AI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구글이 발명한 트랜스포머 구조의 핵심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다. 이전의 모델들은 문장을 한 단어씩 순차적으로 읽어야 했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불가능했고, 문장이 길어질수록 앞부분의 정보를 잊어버리는 소실된 기억의 문제에 시달렸다.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문장 내 모든 단어 사이의 관계를 동시에 계산한다. 이 메커니즘은 쿼리, 키, 밸류라는 세 가지 행렬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되며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 수식은 모델이 특정 단어를 처리할 때 문장 내 다른 모든 단어가 갖는 맥락적 중요도를 수치화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다와 은행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라는 문장에서 은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주변 단어들과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구글은 이 기술을 통해 번역의 정확도를 혁명적으로 높였고 BERT 2018을 통해 검색의 질을 한 차원 높였다. 구글에서 발표한 이 논문은 생성형 AI 시대의 서막을 연 그 원점이라 불리운다. 그러나 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는 구글에게 안일한 평화를 선사했다. 구글은 2022년 기준 연간 2,78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였다. 이 매출의 80% 이상은 검색 광고에서 발생했다. 사용자가 구글 검색 결과에 나열된 여러 파란색 링크, 10 블루 링크를 클릭하며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은 구글에게 막대한 광고 수익을 가져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여기서 구글은 혁신자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만약 인공지능 챗봇이 사용자의 질문에 완벽한 정답을 단번에 제시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광고 링크를 클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미 라MDA와 같은 강력한 대화형 AI 기술을 완성해두고도 이를 서비스에 전면 도입하기를 주저했다. 내부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와 답변의 정확성을 핑계 삼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사의 거대한 캐시카우를 파괴하고 싶지 않았던 지주의 욕심이 작용했다. 구글이 기술적 자존심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수익 모델 수호에 집중하는 사이 제국의 야성은 서서히 무뎌져 갔다. 완벽한 평화 속에서 구글은 자신들이 발명한 트랜스포머가 훗날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2022년 11월 30일 오픈 AI가 챗GPT를 세상에 공개한 날은 구글 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날로 기록된다. 챗GPT의 등장은 단순히 성능 좋은 챗봇의 출시가 아니라 구글이 20년 넘게 지켜온 검색의 패러다임이 붕괴될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구글 경영진은 챗GPT 출시 직후 코드레드를 선포했다. 이는 구글 내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비상사태였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우리가 구글을 춤추게 만들었다고 조롱하며 검색 시장의 1%만 뺏어와도 2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선언했다. 구글 내부에서는 구글은 끝났다는 자조적인 목소리와 함께 왜 우리가 먼저 이 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했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순다르 피차이 CEO는 기존의 모든 제품 로드맵을 AI 중심으로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20개 이상의 AI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승인되었고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무는 공격적인 자원 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구글이 서둘러 내놓은 바드가 시연중 오답을 내놓으며 주가가 급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위기의 순간 구글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억만장자 은둔자로 지내던 창업주 세르게이 브린이었다. 그는 2019년 경영권을 내려놓은 이후 처음으로 마운틴뷰 본사에 직접 출근하기 시작했다. 브린은 단순한 조언자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엔지니어들과 함께 코드를 리뷰하며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과정을 챙겼다. 그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기술을 선도하고도 왜 이런 상황에 처했나 라며 관료주의에 찌든 조직을 질타했다. 이 경쟁에서 지능이 파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친 그의 복귀는 구글 임직원들에게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 기술적 자존심의 불씨를 지폈다. 브린은 AGI, 인공일반지능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에게 주당 6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업무를 독려하는 등 구글의 초기 스타트업 정신을 소환했다. 구글은 코드레드 선포 이후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하며 반격을 준비했다. 자원 재배치, 딥러닝과 대형 언어 모델 LLM 전문가들을 최우선 프로젝트인 제미나이 개발에 집결시켰다. 리스크 수용, 과거에는 완벽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실험적인 기능들을 빠르게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피드백을 받는 구조로 전환했다. 창업주의 개입, 세르게이 브린은 특히 모델의 추론 능력과 코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며 직접 기술적 방향을 설정했다. 구글은 파편화된 내부 역량으로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합군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013년 4월, 구글은 마침내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두 개의 뇌, 구글 브레인과 딥마인드를 하나로 합쳐 구글 딥마인드를 출범시켰다. 새로운 통합 조직의 수장은 딥마인드의 설립자 데미스 허사비스가 맡았다. 허사비스는 인공지능을 단순히 인간과 대화하는 챗봇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그는 AI를 지능이라는 문제를 풀고 그 지능을 통해 세상의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정의한다. 그의 리더십 아래 구글은 챗봇의 말투를 교정하는 수준을 넘어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운영체제를 AI로 바꾸려는 거대한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비서가 되는 단계를 넘어 과학자의 동료가 되어 우주의 신비를 풀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는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허사비스의 철학이 꽃을 피운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알파폴드다. 50년 동안 생물학계의 난제로 남아있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구글의 AI가 해결한 것이다. 단백질의 3D 구조를 아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신약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과거에는 단 하나의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데 한 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꼬박 수년을 바쳐야 했다. 알파폴드는 수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단숨에 예측해냈고 이 공로로 2024년 허사비스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다. 구글은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이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제약, 화학, 신소재 등 모든 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구글의 AI 시스템 위에 표준화하겠다는 무서운 전략을 실행 중이다. 알파폴드 3의 확장, 단백질뿐만 아니라 DNA, RNA, 리간드 등 생명의 모든 분자 구조 상호작용을 예측하며 신약 개발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아이소모픽 랩스, 허사비스는 AI 기반 신약 개발 전문 회사인 아이소모픽 랩스를 설립하여 제약업계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AI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고 있다. 구글은 제미나이 시리즈를 통해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공개된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구글이 지향하는 AI 에이전트의 정점을 보여준다. 아스트라는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상황을 이해하며 사용자의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고 복잡한 코드를 설명해준다. 이것은 구글이 검색창을 넘어 인간의 일상과 산업 현장 전반에 걸쳐 AI 에이전트를 배치하겠다는 의지다. 다른 기업들이 챗봇 전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구글은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 그 자체를 AI로 교체하려는 거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의 반격이 무서운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압도적인 해자 때문이다. 구글은 칩에서부터 알고리즘,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AI의 모든 단계를 수직 계열화한 지구상 유일의 기업이다. 이를 경영학적으로는 AI 풀스택 전략이라 부른다. 현재 AI 업계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은 엔비디아 칩의 수급이다. 하지만 구글은 10년 전부터 자체 AI 전용 칩인 TPU를 개발해왔다. 구글은 엔비디아의 칩 수급이 불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자족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 최신 6세대 TPU인 트릴리움은 이전 세대보다 연산 성능이 4.7배 향상되었으며 에너지 효율은 67%나 높다. 구글은 이 강력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쟁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학습을 더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한다. 제미나이 모델 역시 이 TPU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탄생했다. AI에게 데이터는 식량과 같다. 구글은 인류의 모든 지식이 담긴 검색 엔진 데이터와 함께 수십억 개의 영상이 담긴 유튜브를 보유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은 단순히 텍스트보다 훨씬 높은 순도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인간의 몸짓, 목소리의 톤, 사물의 움직임 등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상의 교재다. 구글은 비공개적으로 유튜브 영상의 자막과 음성을 추출하여 차세대 모델 학습에 사용해왔으며 이는 경쟁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의 해자를 형성했다. 비록 저작권 논란이 있었으나 구글은 자사의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면서까지 이 방대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쏟아붓고 있다. 구글은 칩, 클라우드 인프라,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잭스, 텐서플로우를 하나로 묶어 AI 하이퍼컴퓨터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제공한다. 비용 효율성, 범용 GPU를 사용하는 경쟁사보다 학습 비용을 수배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성능 최적화, 칩 설계 단계부터 제미나이와 같은 특정 알고리즘의 연산 방식을 고려하여 제작된다. 확장성, 수만 개의 TPU를 단일 시스템처럼 연결하여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네트워크 기술 주피터를 보유하고 있다. 구글 본사가 위치한 마운틴뷰의 분위기는 최근 1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 관료주의에 찌들어 느릿느릿한 공룡 같던 구글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금 스타트업처럼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굶주린 늑대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CEO는 조직 개편을 통해 의사결정 단계를 대폭 축소했다.
과거에는 하나의 기술을 공개하기 위해 수개월의 윤리적 검토와 법적 자문을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먼저 출시하고 개선한다. Ship and Iterate,는 실리콘밸리의 기본 정신으로 회귀했다. 임직원들의 사기도 고조되고 있다. 구글 브레인과 딥마인드의 통합 이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섞이면서 폭발적인 기술적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다. 구글 내부 관계자는 우리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여 시장의 표준을 정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시장은 구글의 반격을 환영하고 있다. 알파벳 구글 지주회사의 주가는 제미나이 1.5%와 3회 성공적인 데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최근 시가총액 4조 달러를 갱신했다. 투자자들은 구글이 검색 광고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AI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구글을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검색 엔진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AI 인프라를 장악한 거대한 시스템에 올라타는 것이다. 구글은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며 재무적 자신감을 드러냈고,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구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인류의 지식을 조직화하겠다는 창업 당시의 미션을 완성하려 한다. 거인은 잠들었을 뿐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인은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습니다.